답답한 8월이 마무리됐습니다. 올 상반기 상승률 1위를 달렸던 국내 증시가 8월엔 꼴찌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8월 1.83%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도 7월 말 대비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정책 실망감에 고점 돌파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주도주가 번번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9월엔 다를까요? 계절적으로 이 한국과 미국 모두 9월엔 부진한 경향이 있고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악재성 이슈가 나온 만큼 당장 월 초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8월 국내 증시 복귀하면서 이번 달 첫 거래일 준비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3% 내려서 3,186선이었고 코스닥도 0.2% 약세, 800선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PC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영향이었는데요. 이로써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3월에 이어 두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세는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박스권 행보 속에 8월 달 외국인 4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은 8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코스피에서 3,700억 원 넘게 팔아내며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648억 원 매수 우위, 개인들도 2,400억 원에 달하는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기관 42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이 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8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 8월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양 지수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에 2.6% 약세였는데요. 수주 모멘텀이 실종되면서 8월 달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조선 쪽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HD현대중공업이 3.3% 상승하면서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특히 전 거래일에는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5% 가까이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50전 상승해서 1,39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PC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다가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리사쿡 연준 이사가 제기한 불복 소송 첫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영향인데요. 30일 오전 5시 기준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89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외환시장 1,390원 하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증시가 약하다는 9월입니다. 증시가 이렇다 할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박스권을 횡보했던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과 9월의 정기국회 등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8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 발표를 시작으로 3일에 7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4일에 연준 베이지북 공개에 이어서 7월 수출입과 8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요. 5일에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PC 물가를 확인한 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줄줄이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화요일부터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수요일에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에는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되고 6일에는 스페인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이파까지 개최되는데요. 방산과 반도체, 바이오, 가전 섹터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한국의 8월 수출입이 발표되고요. 또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8월 마지막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증권주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재차 통과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증권 섹터 오늘도 강세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전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자체 AI칩 개발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는데요.
국내 증시 반도체 수급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1.72% 내림세로 거래가는 68,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프리마켓에서 급락합니다. 3.7% 내림세로 2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14% 반등, 35만 2,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총 5위의 HD현대중공업은 0.38% 내림세입니다. 거래가는 51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권까지 확인하시죠. 전 거래일과 동일하게 알테오젠만 상승합니다. 0.8% 오름세, 거래가 44만 2천 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1.32% 내림세 이어갑니다. 11만 9,600원. 펩트론도 1.62%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파마리서치는 보합, 에코프로는 1%가량 하락합니다. 5만 1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미국발 반도체 악재부터 커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악재를 소화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 동력이 더 떨어질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개장 분위기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